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22일 웹카탑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구현다이 현대의 일본 제상력은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 노림수 교묘한 전략이란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연일 현대차의 일본 진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본 전문가들이 경계하는 칼럼이 많이 포함되어 있군요.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잡고 공격적 마케팅을 벌이자 누리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일본에 13년 만에 돌아온 현대. 딜러는 두지 않고 온라인 판매로 대응하지만 기간 한정으로 하라주쿠에 쇼룸을 설치했다. 이 역시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를 타깃으로 한 선택이라고 한다.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도쿄 오토살롱 2022 행사장 내에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하는 애니카가 부스를 차렸고 거기에 한국 현대자동차의 연료전지차 넥소가 전시돼 있었다. 사실 수소 스테이션 등의 인프라 정비 관계도 있어 서비스의 제공은 현재 도쿄 도내를 메인으로 삼고 있지만 1시간에 1200엔이라는 요금으로 연료 전지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일본도 유럽에 비하면 스피드는 느리지만 화석 연료차 대신 신에너지차가 향후 메인이 되어갈 것이다. 다만 지금보다 훨씬 내연차 수준으로 신에너지차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쉽게 소유할 수 없는 층도 많아질 것이다. 현대차는 넥소와 아이오닉5 두 차종을 판매뿐 아니라 유지보수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카쉐어링에서 한국차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보면 20, 30대와 같은 젊은 층은 한국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음악, 드라마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은 세대여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카쉐어링이나 온라인 판매에 특화하는 것 등을 보면 일본에서 메인 타깃을 젊은 세대로 잡는 건 틀림없다. 일본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수한 자동차 메이커지만 세계 규모로 보면 탑10 이내에 들 정도의 판매 대수를 자랑하는 현대. 그런 만큼 향후에도 다양한 차종을 진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차에서는 도요타 미라이가 연료 전지차로서 벌써 시판되고 있지만 트렁크가 달린 대형 세단에 젊은 세대가 달려들 것 같지는 않다. 넥소가 카쉐어링이나 젊은이에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온라인 판매 등을 진행시켜 신에너지차는 한국차라는 이미지 부여가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으면 이전 차종의 일본 시장 도입 흐름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자동차 업계도 세계 시장만이 아니고 중요한 일본 시장에서 일본 가전 메이커의 전철을 밟아 해외 브랜드 차가 거리에 넘치는 시대가 오는 건 의외로 빠를지도 모른다. 젊은이를 타깃으로 잡았다지만 그건 굉장한 돈이 들어 젊은이가 받아들이려면 판매망이 충실해야 하고 현실적인 가격 설정이 필요해. 디자인도 중요한데 역시 돈을 들이는 만큼 좋을 것이다. 어떻게든 잘 갖추고 톱 클래스의 K-팝 아이돌을 광고에 기용한다면 확실히 어느 정도는 젊은이들에게 팔릴 거야. 그러나 절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적자가 나니까. 원래 젊은이를 목표로 하는 차가 실제로 젊은이에게 크게 히트한 예가 별로 없지만 그걸 노리며 일본에 재진출하는 현대도 바보는 아닐 것이다. 요점은 어떻게 하면 일본에서 받아들여질까?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단계라는 거야.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사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메이커의 신용도나 자동차의 상품적 매력을 근거로 구매 행동에 나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성실하게 장사한다면 우선은 대면 판매로 해야 하고 제대로 애프터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판매로 좁힌다든가 카쉐어링 사업도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고 거기에 유저의 요구가 있다고 이 회사는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한번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과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산 업체가 강한 시장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카쉐어링이나 렌터카에는 당분간 현대에서 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므로 꽤 저렴할 것이다. 차체 문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다만 운전대를 잡게 해봤자 비싼 가격대의 차이이기 때문에 판매에는 전혀 연결이 안 되지 않을까. 젊은이는 저항이 없다고 해도 요즘 젊은이들에게 차라는 존재는 멀다. 뭐 큰 손해보고 바로 다시 철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해보든가. 문호는 열려있으니까. 알레르기가 없는 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레르기가 있는 세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물건의 가격이나 유지비를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한국을 선호하지만 구매할 의욕이 있는 층들은 이미 다른 걸 구매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 것은 아무 생각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레르기가 없는 세대도 있는 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나라에서 일본 제품을 부수는 시위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판매되는 이 차는 괜찮습니까?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처럼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만 자동차는 너무 눈에 띕니다. 외양은 멋있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도 구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알레르기가 없다고 해도 500만엔 정도 나가는 차를 살 능력이 없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차에 관심이 없다.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사후 관리가 나빠서 철수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해외에서 택시로 타보기는 했지만 승차감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택시기사도 전에 타던 일본차가 덜 피곤해 좋았다고 말했던 게 생각난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기준은 크게 실용성과 상품 가치로 분류할 수 있다. 실용성 면에서는 더 좋은 일본차가 많이 있고 한국차는 미안하지만 상품 가치 면에서 불충분하다. 언론이 기사화하니까 화제성이 있어 처음에는 좀 팔리겠지만 몇 년 안에 침체될 것이다. 이 나라에 알레르기가 없는 젊은이라고 해도 도시에서 차는 거의 필요 없고 가격도 비싸고 지방에 가면 딜러가 없고 수리 점검도 전국에 8개소 정도 제휴 공장밖에 없는 차를 누가 살까? 원래 EV를 타고 있는 젊은이들은 또 얼마나 될까? 꽤 잘 팔릴 것 같은 예감은 들지만 최근 젊은이들은 차를 살 수 없으므로 부모님과 상담이라도 하면 질 좋고 AS도 충실한 일본 차를 권할 것이다. 중고로 싸게 나오면 검토할 것 같다. 젊은이에게 있어서는 아이폰으로 할지 안드로이드로 할지 선택하는 차이일 것이다. 핵심층한테는 매력적일 수 있겠네. 아저씨들과 달리 젊은이들은 한국에 부정적 이미지가 없다. 정치적인 이슈에는 관심이 없을 테고 K-팝이나 한류 문화에 빠져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나아가 동경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젊은 세대들은 현대차를 사는 사람이 꽤 있지 않을까? 한국 문화가 일본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EV를 가져온 현대의 전략은 맞을 수도 있다. 디자인이나 스펙이 좋으면 젊은 세대는 사기 마련이다. 돌쇠 한마디. 바짝 경계하고 있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군요. 하나 남은 자동차 산업 어떻게 간수하려 발버둥 칠지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